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장, 군수구청장을 직접 뽑는 거로만 알았는데 앞으로 지방정부의 형태를 시장, 군수구청장을 직접 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그 주민투표를 통해서 우리는 의회를 구성하고 의회에서 그 시장, 군수구청장이 되는 단체장을 모셔올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뽑을 수도 있고. 주민들이 그럼 발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투표법을 그 통해서 그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의결하면 되는 거예요. 아, 시민들이 직접 시장을 자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방 정부의 형태를 어떻게 결정할지를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 이제 주민투표 방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의회에서 우리는 이런 방법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면 그것을 이제 주민투표에 붙이고 그것이 통과되면 지방정부 형태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행정 단위가 너무 쪼개져 있어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것들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초광역화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초광역도 될 수 있고 기초 단위도 또 생활권으로 하나를 또 묶어서 행정체계를 가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한국은 행정체계가 굉장히 경직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그 나눠져 있는 가운데 한 아파트 단지 안에도 두 개 지자체로 나눠져 있는 것조차도 행정 경계 조정을 못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디라고 얘기할 것지 수도권의 어느 도시 보면 참첨이 붙어 있어서 전부 다 나눠져 있는데 택시도 경계를 넘어가면 요금 체계가 달라지는 이런 식이 되니까 생활 불편이 굉장히 큰 거죠. 이건 행정 위주의 행정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주민 위주의 행정 체계가 못된 거죠. 그리고 좀 더 효과적인 발전을 추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죠. 근데 이걸 이제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일본은 자율적으로 하는데 한국은 그걸 하기 위해서 예전에 마산, 창원, 진해를 하나로 합쳐서 창원을 만들 때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도 하고도 상당 부분 오랫동안 갈등 구조가 남아 있었어요. 인위적으로 할 때는 참 어려움이 커요. 근데 주민들 위주로 하면 그게 그렇게 어려울 일이 아니거든요. 행정이 그 틀을 벗어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특별행정체계라는 걸 통해서 행정 단위가 나눠져 있더라도 한번 함께 해서 행정 단위를 또 만들고 그게 더 훨씬 유익하다면 그걸로 가면 훨씬 더 앞으로 그 행정의 비효율은 줄일 수가 있죠. 제일 처음에 우리 시하고 의왕시가 그 일을 했어요. 의왕시가 그 당시 민선 5기 때 의왕시장님이 거기 그 왕송저수지라고 있는데 그 철도 박물관 앞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저수지 둘레로 레일바이크 사업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저수지의 10분의 1 정도가 우리 수원시예요. 그때 이제 우리한테 그 일부를 우리 땅을 빌려서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철새 도래짓고 하는 이 왕송저수지에 제가 레일바이크 하는 사업을 찬성할 수는 없어서 내가 우리 땅을 빌려줘서까지 그 일을 하게 할 생각은 없다. 그 대신 이렇게 불합리하게 돼 있는 거는 저수지 전체를 당신이 갖고 가시고 그러면 당신이 결정해서 그 사업을 하든 말든 거기서 결정하시고 그 해당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다른 땅 우리한테 주십시오. 근데 그때 그런 일이 있을 때 과천과 봉담 간의 고속도로 상에 고속도로 남쪽이 다 수원이어야 되는데 일부가 의왕 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속도로 중심으로 남쪽 땅은 수원이 갖고 저 왕송저수지 수면 아래 10분의 1 있는 그 땅은 의왕이 갖고 가십시오 하고 자율적 교환을 했어요. 그게 이제 최초예요. 두 번째는 수원과 화성이 했어요. 그러니까 수원 북쪽에 있는 그 수원과 그 의왕은 그렇게 사람이 안 살고 있고 그 수면과 산지를 같이 바꾼 거고 두 번째는 수원과 화성이 바꾸는데 그건 수원의 남쪽 부분이었어요. 행정 경계가 삐죽이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요. 그 삐죽이 들어가는 나오는데 돌출돼 있군요. 이렇게. 이렇게 예전에 이제 그 행정 경계 이상하게 돼 있던 거죠. 근데 삐죽이 나온 여기에 수원은 그 신동 레미안이라고는 아파트 단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부는 수원이고 단지 안에서 일부는 화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돼 있는 걸 이걸 딱 잘라갖고 우리 주고 이 밑에 그 농경지에 해당되는 또 새로운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부지를 화성이 갖도록 했는데 그걸 처음에 화성이 뭐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그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어요. 그걸 이제 계속 조정한 결과 결국은 조정을 해놨어요. 그게 두 번째예요.
이 세 번째 이제 동쪽에 해당되는 건데 수원과 용인 간에 했어요. 또 그것도 B쪽이 이상하게 돼 있는 데인데 거기에 주민들의 아이들이 바로 옆에 있는 수원의 학교를 못 가고 큰 길을 건너서 한참을 가서 용인 쪽에 있는 학교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민선 7기도 올 때 이제 민주당의 그 후보 되신 분께 제가 그 정책 제안을 했어요. 당신이 되시면 이거 바꾸도록 합시다. 협약을 하고 시장 후보 시절에 그분하고 같이 협약한 걸 공동 발표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실제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 그때는 수원에도 사람이 살고 있고 용인에도 화성에 살고 있는 실제 양쪽 다 사람이 살고 있는 데를 맞바꾸는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학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을 최초로 한 거예요. 지금까지 50만 이상 되는 도시에는 행정 권한 같은 것들이 이양되는 사무 같은 것들이 몇 개가 특례가 있었어요. 이제 그 특례를 이제 100만 이상 도시를 광역시가 아니더라도 기초자치단체 신분을 있더라도 특례시라는 명칭을 갖고 특례의 내용들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 준광역시에 해당할 정도의 준광역시에 준하는 그런 행정사무와 권한을 갖도록 해야 된다는 게 특례시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방자치가 다양해져야 될 모델의 첫 번째 케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00만 도시에 해당되는 특례시를 이번에 얻었다고 끝난 게 아니라 한국의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특례를 갖고 그 몸에 맞는 옷을 입히도록 해야 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방자치법 정부 원안에 비해서 저희가 수정해서 그 제안한 것이 결국 통과됐는데 특례의 내용을 100만 이상 도시는 특례시, 그 외에는 지역의 균형 발전, 행정 수요, 그리고 지방 소멸 대응 이런 것을 맞춤형으로 하기 위한 특례를 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특례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에 어울리는 외피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권한이라든지 특별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의 특례의 내용이고 그 중에 하나가 100만 이상 도시의 특례시라는 거예요. 2002년에 100만이 넘어버리니까 우리도 광역시가 그 전 기준으로는 돼야 되는데 사실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 하나하고 또 하나는 광역시 제도가 그렇게 성공한 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역시는 원래부터는 적절하지 않은 행정체계였어요. 충남에서 중심에 대전이 있는데 대전을 별도로 띄워놔니까 충남도청을 또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많은 지역이 이보다 교통이 훨씬 더 불편했어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대전을 중심으로 다 모든 것이 그 거점의 역할을 해왔던 것이 별도의 축이 또 생겨야 되니까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행정의 비율은 상당 부분 있었던 거거든요. 대전, 충남이 그렇고 지금은 거기 이제 세종까지 또 별도로 분류돼 있어요.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2002년 수원이 100만이 넘어서도 광역시는 안 해준다는 정부 기본 그 시각이 있는 거고. 저도 수도권에서 수원이 그 100만 도시가 광역시가 되면 경기도청이 수원에 있는데 그것도 이전하고 또 그러면 또 새로운 그 행정 그 비용을 또 유발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건 적절치 않아서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광역시로 구분되지 않더라도 100만 이상 되는 도시는 예전에 광역시였으니까 이것은 광역에 준하는 권한과 행정 이양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지 행정의 비효율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제 뜻이라 그때부터 50만 이상 되는 도시에 특례를 줄 수 있다는 것처럼 100만 도시에는 특례시라는 걸 만들어서 별도의 준광역시에 준하는 행정 권한과 사무 이양을 하자.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민선 5기 때부터 특례시를 주장하고 특례시에 대한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법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법안 발의가 그때부터 계속 있었던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100만 이상 도시 여기에 대해서 그 사이에 마창진이 합해져 갖고 창원시가 됐는데 창원시가 100만이 넘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원시 그때 당시 안상수 시장이 맞습니다. 우리는 광역시를 하겠다고 계속 요구를 한 거예요. 그렇겠죠. 그때 이제 그 홍준표 경남지사하고 갈등도 있고 뭐 그러면서 광역시로 독립하겠다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차원에서 100만 도시 서명까지 다 받고 그랬어요. 예, 예. 그걸 이제 대선 후보들한테 예. 그 우리시를 광역시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구를 서명 원부를 전달하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럴 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예. 이 광역시가 제도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고 또 경남에서 또 차원을 떼어내면 예. 경남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 이걸 전체적인 균형을 잡기 위해서 100만 도시에는 특례시라고 하는 별도의 명칭과 행정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유세 때 발언을 하시고 예. 그것이 이제 2017년 당선되시고 나서 100대 국정과제 중에 한 내용으로 100만 도시 특례가 또 들어가고 예, 예. 그걸 갖다가 이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예. 그 이제 행정 그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만들 때 예. 그 100만 도시 특례시를 넣었던 거고 그게 이제 정부 입법안으로 나와서 2018년 결국은 그 행안부.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100만 도시는 특례시를 한다고 하는 것이 들어갔고 예. 2019년 3월 달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정부안으로 결정돼서 맞습니다. 그것이 국회로 입법 발의돼요. 예. 정부 입법안으로. 예. 그게 2019년 3월이에요. 예, 예, 예.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정말 지난한 과정이네요. 예, 지금. 그렇죠. 말씀만 들어도. 예, 이거 과정 중에 그 하나하나 역할을 다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예. 그랬는데 이것을 국회에서는 한 논의를 번도 하지 않았죠. 심의도 하지 않고 2020년 왔어요. 송화상미가 행안이잖아요. 예, 행안위에서 2020년 5월 그 마지막 이제 그 20대 임시국회에서 네. 이것이 이제 법안심사소위에서라도 다루기로 해서 예.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결국은 또 그때마다 저는 이제 행안위 소위 예. 이런데 문턱을 닳도록 쫓아다니면서 입구에서 이제 예. 국회의원 한 분 한 분한테 손 들고 잘 부탁한다고 예. 그래왔죠. 예. 결국은 5월 법안심사소위에서 또 결국 다루지 않고 예. 20대 국회에서는 자동 폐기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결국은 이제 21대 국회가 출범을 했죠. 예, 출범하고 이때 그 전과 환경이 달라진 게 몇 가지 있는데 우선은 가장 크게 여당이 예, 우리 민주당이 그 과반수 이상의 다수당이 그렇습니다. 됐고 예. 또 하나는 그 국회 내에 저하고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자치단체장 출신들이 대거 진출해서 저하고 함께 국회 안에서 자치화 균형이라는 포럼도 만들어서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면적으로 통과시켜야 되는 정책 과제를 같이 결정했고 집권 여당에 또 최고위원으로 들어가신 그리고 나서 잘되시고. 또 이제 저는 이런 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 풀뿌리 정치인의 뜻을 모아서 이제 최고위원이 됐고 예. 이것이 이제 밑바탕에 이제 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꼭 통과되도록 하는 자양분이 된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안에서 그 행안위 위원장인 서영구 위원장, 예. 또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인 한병도 예. 소위원장, 예. 그리고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 홍영표 그 위원장 이런 분들이 저와 같이 정말 뜻을 같이 해주시고 예. 또 아까 말씀드린 자치화 분권, 예. 자치화 균형 그 포럼의 국회의원들이 또 중심축 역할을 하고 예. 또 이것을 이제 행안부라든지 자치분권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큰 힘을 실게 하고 예. 또 청와대에서도 20대 국회 마지막에 대통령이 정무수석한테 정말 간곡히 이것은 여야가 이견이 있는 게 아니니까 꼭 통과시키도록 해달라고 요청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예. 이런 이제 그 정부와 또 청와대의 그 상당한 그 요구. 예. 그때 법안을 20대 국회 1919년 요 만들 때 2019년 만들 때 이 정부수석이 이 법안 심사를 담당하고 법안을 정부 법안을 만들었던 사람이 한병도 정부수석이었는데 이제 이분이 제1 법안심사 소위원장으로 역할을 하게 됐으니까 이와 같은 좋은 환경은 없었던 거예요. 의지를 심을 수 있는. 속된 말로 뭔가 왁구가 맞아진 그렇죠. 거죠. 아다리가 예. 맞아졌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32년 만에 이거 여러 가지를 얽힌 게 이거 전혀 통과시키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략을 잘 짠 거고요. 그러네. 그런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됐고 예. 또 우리 시 같은 경우 이제 5분의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예. 이제 4개 도시의 국회의원들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역할을 해주시고 이런 게 다 어울려져서 이제 특례시가 들어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된 건데 예. 사실은 특례시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전체 중에 예. 한 1% 영역도 안 돼요. 그렇겠죠. 예. 근데 그 많은 게 예. 오히려 간과돼 버리고 예. 몇 개 도시가 특례시 되는 거에 대한 반대만 아주 그 극심했던 게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에 예. 굉장히 아이러니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있었겠죠. 그 분위기를 예.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려고 요구했는데 예. 저는 그게 절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방자치가 다양하게 발전하기 위한 특례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첫 단추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발전된다고 발목을 잡으라는 게 아니라 예. 각각에 맞는 옷을 입히는 과정으로 가는 것에 첫 단추로 이해를 해서 같이 동조를 해야 된다. 이번에 지방자치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첫 번째를 꼽으라면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이 보충성의 원칙이 명문화돼서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이전까지는 지방자치제가 있었어도 중앙정부가 전부 다 권한을 다 잡고 있고 그중에 일부를 광역으로 내려주고 광역에서 내려준 것만을 기초자치단체가 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자발적 발전의 틀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보충성의 원칙은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 다 한다. 예. 못하는 일만 광역이 한다. 예. 그 못하는 일만 중앙이 한다. 예. 이게 보충성의 원칙이에요. 사실 이 원칙으로만 가면 지방자치는 앞으로 특례시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모든 권한이 기초로 다 와야 돼요. 왜냐하면 주민의 최일선에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게 제일 정확하거든요. 예. 이제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서 기초 지방정부의 권한과 행정사무가 굉장히 이제 그 확대되고 자율성을 갖게 되고 주체성을 갖게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